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장애인 복지관의 김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타임뱅크를 시작한 건 2024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타임뱅크를 시작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솔직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타임뱅크 코리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타임뱅크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셨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트워크도 함께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타임뱅크 코리아 손설학 대표님, 양혜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복지관 이용인 욕구조사를 진행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의 장애 자녀가 타임뱅크를 통해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은 장애인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대부분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인, 즉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은 매우 부족합니다. 타임뱅크는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의 지원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타임뱅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실천하고 있는 타임뱅크 사업명은 시간 이음 서로 이웃 사업입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타임뱅크 주민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임뱅크 코리아와 협력하여 타임클라우드라는 시간은행 모바일 플랫폼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타임클라우드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도움과 필요한 도움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시간을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타임클라우드 가입자는 251명, 도움거래 건수는 1244건, 적립시간은 1578시간입니다. 노래 모임, 탁구 모임, 기초영어회화 모임, 요리 모임 등 15개의 주민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12개의 모임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탁구 모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던 발달장애 청년이 탁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탁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탁구 모임은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과 보호자인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탁구 모임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공을 줍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해야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공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큰 반응은 없더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모임을 위해 당사자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 모임입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활동 지원인이 과거에 성악을 전공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성과 호흡법을 가르쳐주는 노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자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라 악보 없이 목소리로만 노래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영어 회화 모임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인이라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발달장애인 청년은 오랫동안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모임이 열리자 직접 서점에 가서 교재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이 저렇게 클 수 있구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아닌 주는 사람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타임뱅크인 것 같습니다. 타임뱅크 사업을 운영하면서 크게 4가지 과제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한 복지관 내부 직원들의 이해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강사가 와서 진행하는 탁구 수업이 있습니다. 타임뱅크에서 진행하는 탁구 모임이 일반 탁구 프로그램과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함께 탁구를 치면서 참여자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장애인 참여자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뱅크 상담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참여가 이 사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개발한 앱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습니다. 타임클라우드는 도구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의 평가 체계로는 타임뱅크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 형성 과정을 기존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는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타임뱅크 고유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현재 시간이음 서로이웃 네트워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로장애인 복지관 외에 18곳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또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실천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국내 복지기관 최초로 타임뱅크 실천 사례 공유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타임뱅크 창시자 에드카 칸의 부인인 닥터 크리스의 축사로 시작된 이 자리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와 지역주민 등 82명이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소감은 그 자리가 더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복지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관 내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코디네이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복지관 1층에 누구나 라운지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지역 주민이 특별한 목적 없이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일상의 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2년간 타임뱅크에 대해서 알고 실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느낀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이 실천이 더 많은 곳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